저는 제 손으로 키운 아들이 제 피가 아니란 걸 67살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그것도 남편의 제삿날 천장에서 떨어진 편지 한 장으로 말이죠. 35년 동안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고 가장 사랑한 아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피보다 진하다던 정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겪은 믿을 수 없지만 진짜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남편 제사를 지냅니다. 벌써 3년째네요. 검은 한복을 입고 제사상을 차리는 일이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배추전을 부치고 북어를 찌고 사과를 깎으면서도 가슴 한편은 여전히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성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저를 챙기는 큰아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안정적인 직장도 다니고 교회 집사로도 봉사하는 완벽한 아들이죠. 동네 사람들은 항상 말했습니다. 영자 씨, 복 많이 받으셨어요. 성우 같은 아들 둔 게 어디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둘째 진우는 10년 전에 사업 실패하고 연락도 끊긴 채 살고 있지만 적어도 큰아들만큼은 제 곁을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성우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엄마가 사네. 엄마, 무슨 말씀을요? 제가 해드려야죠. 성우는 환하게 웃으며 제사상에 술잔을 올렸습니다. 저도 따라서 절을 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뚝, 뚝뚝.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빗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맑은 날씨였죠. 물줄기가 점점 굵어지더니 갑자기 천장 한쪽이 푹 꺼지면서 검은 덩어리 하나가 제사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성우가 황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이게 뭐예요? 그건 낡은 어망이었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어부일을 했으니 아마 그때 쓰던 거겠죠. 하지만 왜 천장 속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성우가 어망을 풀어 헤치자 그 안에서 비닐에 쌓인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지 귀퉁이에는 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핏자국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글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일 거야. 평생 숨기고 살았던 비밀을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구나. 성우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 아이는 내가 다른 여자와 낳은 아이야. 내 죄다. 용서해다오.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제 입에서는 신음 같은 소리만 새어나왔어요. 무슨 말이야 이게. 제사상 위에 그릇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제가 비틀거리며 상을 잡는 바람이었죠. 배추전이 바닥에 널브러지고 술잔이 깨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성우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손길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들이 아니라고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제 배를 아프게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성우가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집으려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막았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 저는 성우에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남편의 글씨를 되새겼어요. 성우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럼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거짓말을 한 거죠? 저는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노란 사진들 속에서 어린 성우가 웃고 있었어요. 돌잔치 사진, 입학식 사진, 가족여행 사진. 이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성우는 여느 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좀 늦을 것 같아요. 부서 회식이 있어서요.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성우가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연했던 이 풍경이 오늘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성우가 나간 뒤 저는 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아들 방을 뒤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었죠. 무엇을 확인하려는 건지도 모른 채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역시 성우답게 정리정돈이 완벽했어요. 책상 위에는 공무원 자격증과 교회 봉사 감사패가 놓여 있었죠. 저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볼펜과 메모지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에는 명함과 영수증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제 가게가 있는 건물의 계약서였어요. 그런데 이건 뭐죠? 명의가 성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서류를 꺼냈죠. 위임장이었습니다. 박영자는 박성호에게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을 위임한다.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더 깊이 뒤지자 가게 명의 이전 서류까지 나왔습니다. 모두 성우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평생 일해서 산 가게가 언제 아들 명의로 넘어간 거죠? 이게 대체...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성우가 제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말이죠. 그때 제 눈에 노트 한 권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표지의 두꺼운 노트였어요. 펼쳐보니 성우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마이너스 엄마 건물 재개발 예정 확인. 시세 상승 예상. 2024년 3월 마이너스 명예 이전 1단계 완료. 위임장 확보. 2024년 6월 마이너스 가게 명예 이전 추진. 엄마는 모르는 중. 2024년 9월 마이너스 재개발 확정. 보상금 예상액 8억. 저는 노트를 읽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성우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재산을 하나씩 가로채고 있었던 겁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상관없다. 어차피 법적으로는 내가 아들이니까. 엄마가 늙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저는 노트를 떨어뜨렸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라는 말. 성우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자기가 제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효도가, 모든 친절이 다 연기였단 말인가요? 저를 안심시키고 재산을 빼앗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거죠? 저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했던 아들이 저를 이용하고 있었다니요. 그날 저녁 성우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회식이 일찍 끝나서 일찍 왔어요. 그래.
수고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이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남이었을까? 이튿날 저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둘째 아들 진우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어요. 10년 전에 사라진 이후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죠. 진우는 30살 때 작은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처음엔 장사가 잘 됐어요. 손님도 많이 찾아왔고 진우도 열심히 일했죠. 저는 그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두 아들 모두 잘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진우의 가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뚝 끊겼어요. 이상한 소문이 돌았죠. 식자재가 불량하다느니 위생이 안 좋다느니 하는 소문들이었습니다. 진우는 억울해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깨끗하게 장사했어요. 누가 일부러 소문을 퍼뜨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가게는 결국 문을 닫았고 진우는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는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습니다. 300만 원이 든 봉투가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저는 당황했지만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때 성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진우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요즘 진우 형 돈 때문에 힘들어 보이던데. 아니야, 진우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집안에서 돈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성우는 은근히 진우를 의심하게 만들었죠. 엄마, 진우 형이 빚쟁이들한테 쫓기나 봐요. 제가 봤어요. 가게 앞에서 싸우는 거. 결국 동네 사람들까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네 둘째, 어머니 돈 훔쳐간대. 에휴, 그렇게 키웠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네. 저는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내가 돈을 가져간 거니? 진우는 울먹였어요. 엄마, 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그럼 누가 가져간 거야? 집에는 우리밖에 없잖아. 형이에요. 형이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뭐, 내가 지금 형을 의심하는 거니? 저는 화가 났습니다. 성호는 그렇게 착한 아들인데 동생이 형을 의심하다니요. 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후 일주일 뒤 진우는 쪽지 하나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 때문에 엄마가 힘드시니까 제가 떠날게요. 나중에 성공하면 꼭 찾아뵐게요. 저는 그 쪽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하기도 했어요. 진우가 떠나면 집안이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진우의 가게에 퍼진 소문, 집에서 사라진 돈,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상자에서 진우가 남긴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가게 장부, 메모지, 명함들. 그러다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수첩을 펼치자 진우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이 이상하다. 자꾸 내 가게에 대해 물어본다. 왜 그럴까? 오늘 형이 가게 앞을 지나갔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내 가게 이름을 말하는 것 같았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날 형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 뭔가 숨기는 것 같다. 저는 수첩을 읽으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진우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우가 자기를 해치려 한다는 걸요. 내가 뭘 한 거야. 저는 상자를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아들을 내쫓고 가짜 아들을 믿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우를 찾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요.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성우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뭔데? 건물 재개발 서류예요. 엄마 가게 있는 그 건물 말이에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성우의 방에서 봤던 그 서류들이 떠올랐거든요. 재개발?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모르셨어요? 그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됐어요. 보상금도 꽤 나온대요. 성우는 태연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처음 알게 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성우가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요. 그래서요, 엄마. 절차가 좀 복잡하대요. 명의 같은 것도 정리해야 하고요. 제가 공무원이니까 이런 일 처리가 빠르잖아요. 명의를 제 이름으로 잠깐 돌려놓으면 처리가 훨씬 수월할 거예요. 저는 성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 뒤에 숨겨진 욕심을요. 그럴 필요 없어. 엄마, 내가 직접 할 수 있어. 내 건물인데 내가 처리해야지. 성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그래도 제가 도와드리면 편하실 텐데요. 됐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불만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서류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가게 등기부등본, 건물 소유권 증명서, 통장, 모든 걸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도장이 찍힌 서류가 몇 장 있었는데 저는 그 서류들을 본 기억이 없었어요. 날짜를 보니 최근 몇 달 사이에 작성된 것들이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 명예 이전 동의서, 은행 계좌 공동명예 신청서, 모두 성우와 관련된 서류들이었어요. 제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저는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는 도장함을 확인했습니다. 제 도장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도장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제 도장과 똑같이 생긴 도장이었어요. 복제 도장?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성우가 제 도장을 몰래 복제해서 서류에 마음대로 찍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제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손님, 여기 최근 3개월 거래 내역입니다. 은행원이 건네준 용지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모르는 출금 내역이 여러 건 있었어요. 100만 원, 20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들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출금한 게 아닌데요. 확인해 보니 공동 명의자분이 출금하신 거네요. 공동 명의자요? 네, 박성호 씨요. 석 달 전에 공동 명의로 등록되셨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언제 성우를 공동 명의자로 등록했다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우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도장 복제, 서류 위조, 통장명의 변경, 이 모든 게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한 준비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를 정리하다가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서류였어요. 펼쳐보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건 사망진단서 양식이었습니다. 아직 작성되지 않은 빈 양식이었어요. 하지만 수취인 칸에는 이미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자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발행자 칸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어요. 박성호 전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건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성우가 제 사망 진단서를 미리 준비했다는 뜻인가요? 왜요? 설마 이 자식이 날 죽이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지만 지금까지 발견한 증거들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모든 재산이 법적으로 성호에게 넘어가니까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같은 집에 성호가 있다는 게 두려웠어요. 문을 잠그고 누워 있었지만 복도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 밖에 선 사람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진우였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난 둘째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제가 기억하는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수척하게 마른 얼굴, 거칠어진 손, 낡은 옷.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더군요. 진우야, 내가 정말 진우니? 네, 엄마. 저예요. 저는 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안함과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미안해, 진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돌아왔잖아요.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소파에 앉아 물을 마셨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말하자면 길어요, 엄마. 저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거짓 신분으로요. 거짓 신분? 제 명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일했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숨어 살았던 거예요. 제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진우야, 그때 일. 엄마가 오해했었어. 내가 돈을 훔친 게 아니었구나.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때 형이 저를 모함했어요. 형이 돈을 가져가고 제 탓으로 돌렸던 거예요. 그걸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말해도 믿어주실 것 같지 않았어요. 엄마는 항상 형을 더 믿으셨잖아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항상 성우 편을 들었습니다. 진우의 말은 의심했지만 성우의 말은 의심 없이 믿었죠. 미안해, 진우야. 정말 미안해. 이제 괜찮아요, 엄마. 그보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진우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엄마. 저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그건 성우 명의로 된 대출 서류였어요. 이게 뭐니? 형이 엄마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여러 은행에서요. 총액이 5억 가까이 돼요. 뭐라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5억이요? 제가 언제 그런 대출을 받았나요? 형이 엄마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했고요. 아마 재개발 보상금으로 갚으려고 했을 거예요. 진우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머리가 멍했어요. 5억이라는 금액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엄마. 진우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보험 서류예요. 형이 엄마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수익자는 형 자신으로 되어 있고요. 생명보험? 네. 엄마가 만약 돌아가시면 형이 10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0억이요?
제가 죽으면 10억을요? 이건 말이 안 돼. 엄마, 형은 위험해요. 형이 정말로 엄마를 해칠지도 몰라요. 진우의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사망진단서 양식이 떠올랐어요.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명예도용, 문서 위조, 사기. 형이 저지른 범죄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가 일찍 퇴근한 거예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성우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진우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두 형제의 눈빛이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형, 오랜만이네요. 진우, 내가 왜 여기 있어? 성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엄마를 보러 왔죠. 형은 왜요? 엄마 재산을 빼앗으러 왔나요? 뭐라고? 이제 다 알아요, 형. 형이 지금까지 한 짓들을요.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진우가 무슨 헛소리를. 성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재산을 빼돌린 거니? 성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성우가 그렇게 태연하게 인정하다니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왜냐고요? 어차피 제가 받을 돈인데 미리 받는 게 뭐가 문제예요? 넌 내 아들이잖아. 아들? 성우가 비웃었습니다. 전 엄마 아들이 아니에요. 엄마도 이제 아시잖아요. 전 아빠가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거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내가 알고 있었니? 당연히 알죠.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엄마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들이니까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요. 성우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잘해드렸죠. 엄마를 안심시키고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요. 성우야, 넌 이제 연극은 끝났어요, 엄마. 아니, 박영자 씨.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3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형, 이제 그만하세요. 진우가 성우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진우. 이건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상관없다고요? 형이 우리 가족을 망가뜨렸는데요? 가족? 우리가 가족이었어? 전 처음부터 남이었어.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전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요. 다른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다른 집에 떨어져 살았죠. 제 진짜 엄마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저는 성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남편의 거짓말 때문에 희생된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겁니다. 성우야, 엄마도 몰랐어. 엄마도 속은 거야. 알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나요. 아빠는 비겁하게 진실을 숨기고 죽었고, 전 평생 거짓말을 하며 살아야 했어요.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항상 침착하고 냉정했던 성우가 감정을 드러낸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친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가짜 가족과 살면서 전 매일 거울을 보며 물었어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서 온 거지? 라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성우의 고통이 느껴졌어요. 그도 남편의 거짓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한 거니? 복수라고요? 아니에요. 전 그냥 제가 받을 걸 받으려는 거예요. 법적으로 전 엄마 아들이에요. 그럼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한 방법은 잘못됐어. 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명예 도용, 문서 위조, 보험 사기. 이건 범죄예요, 형. 닥쳐. 내가 뭘 알아? 넌 진짜 아들이잖아. 넌 태어날 때부터 이 집 아들이었어. 하지만 난 아니야. 성호의 외침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평생 쌓인 울분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성호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미안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야,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하지만 엄마도 몰랐어. 내 아빠가 날 속인 거야. 저는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진 그 편지였어요. 이걸 봐. 내 아빠가 죽기 전에 쓴 편지야. 여기에 진실이 다 적혀 있어. 성우는 망설이다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읽는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야, 용서해다오. 성우는 내가 35년 전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다. 그 여자는 해녀였는데 내가 어부로 일할 때 만났지. 우리는 잠깐 관계를 맺었고 그 여자는 임신을 했어. 하지만 그 여자는 아이를 키울 형편이 못 됐어. 결혼도 안 했고 가족도 없었거든. 그래서 나한테 아이를 맡기고 떠났지. 나는 내게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성우를 우리 아들인 척 데려왔어. 내가 출산했을 때 병원에서 애를 바꿔치기 한 거야. 진짜 우리 아들은 그때 죽었어. 미숙아로 태어나서 이틀을 못 넘겼지. 나는 내가 슬퍼할까봐 차마 말하지 못하고 성우를 우리 아들이라고 속인 거야. 미안해, 영자야. 나는 비겁한 남자야.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이 죽어가고 있어. 성우에게도 미안해. 그 아이는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진우에게도 미안해. 형이 사실은 형이 아닌데 형이라고 불러야 했으니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겠지. 용서해다오. 제발 용서해다오. 편지를 다 읽은 성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가 그의 손에서 떨어졌어요. 내 진짜 엄마는 해녀였다고요? 그런 것 같구나. 그럼 내 엄마는 어디 있어요? 살아 있어요? 엄마도 몰라. 내 아빠가 그 얘기는 안 했어. 성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전 평생을 혼자였어요. 진짜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고, 제 뿌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저는 성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안았어요. 성우야, 미안해. 엄마가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널 사랑했어. 정말이야. 사랑했다고요? 그럼 왜 저보다 진우를 더 챙기셨어요? 왜 저는 항상 완벽해야 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진우를 더 아꼈어요. 진짜 제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니까요. 성우는 그걸 다 느꼈던 겁니다. 미안해, 성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요? 이미 다 늦었어요. 성우는 저를 밀어내고 일어섰습니다. 전 이제 갈래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성우야. 하지만 성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성우가 나간 후
저는 진우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성호도, 진우도, 저도 모두 남편의 거짓말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형을 신고해야 해요. 신고? 네. 형이 저지른 범죄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명예도용, 문서 위조, 대출 사기. 이건 다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엄마, 형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해요. 이대로 놔두면 형은 계속 잘못된 길을 갈 거예요. 진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성호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었어요. 그는 이미 범죄를 저질렀고 더 큰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진우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성호가 저지른 일들을 모두 신고했어요. 명예도용, 문서 위조, 대출 사기, 보험 사기. 경찰은 저희 진술을 듣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복제된 도장, 위조된 서류, 은행 거래 내역. 모든 게 성호의 범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성호는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안도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성호가 보였어요.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깐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의 안내를 받아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성우와 저 사이에는 투명한 아크릴 판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엄마. 성우가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성우야. 왜 오셨어요? 저를 감옥에 보낸 사람이 엄마인데. 엄마는 내가 제대로 된 길로 가길 바라는 거야. 제대로 된 길이요? 이게 제대로 된 길이에요? 성우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성우야,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넌 정말로 날 해치려고 했니?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재산만 가져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욕심이 커졌어요. 보험금도 받고 싶었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면, 그럼 모든 게 제 거니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성우가 정말로 저를 죽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전 못했어요. 막상 하려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망설였어요. 성우야, 아마 엄마를 사랑했나 봐요. 가짜 관계였지만 그래도 35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그게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나 봐요.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속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도 울었습니다. 성우의 고통이 느껴졌어요. 그는 평생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성우야, 엄마가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는 널 아들로 생각했어. 너도 내 아들이야.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늦었지만 그래도 하고 싶었어. 성우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한다.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엄마, 전, 울어도 돼. 울고 싶으면 울어. 성우는 아크릴판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저도 반대편에서 손을 올려놓았어요. 우리는 투명한 벽을 사이에 두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진우를 만났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진우야, 형이 뭐라고 하던가요? 미안하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울더라.
진우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도 불쌍하긴 해요. 태어날 때부터 불운했으니까요. 그래. 다들 불쌍해. 엄마도 너도 성우도. 다들 내 아빠 때문에 고생했어. 우리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 후 성우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법정에 출석했어요. 증인석에 앉아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검사가 성우의 범죄 내역을 낭독했습니다. 명예 도용 3건, 문서 위조 5건, 대출 사기 2건, 보험 사기 1건. 죄목이 길게 이어졌어요. 피고인 박성우는 피해자 박영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총 5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이를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네, 있습니다. 말하십시오. 저는 제가 저지른 죄를 인정합니다. 명의를 도용했고 서류를 위조했고 사기를 쳤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그럼 유죄를 인정하는 겁니까?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우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가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진짜 엄마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제 뿌리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박영자 씨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죄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 박철수도 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성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제 자리를 찾고 싶었어요. 제가 속할 곳을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성우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도 피해자였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이 만든 또 다른 피해자였어요.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피해자 박영자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하며 사회봉사 500시간을 이행해야 합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예상보다 가벼운 형량이었거든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 그리고 피고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참작하여 이와 같이 판결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성우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뭐가? 선처를 부탁하셨다면서요. 검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검사에게 탄원서를 냈었어요. 성우를 용서한다는 내용이었죠. 넌 그래도 내 아들이야. 35년을 함께 산 아들이잖아. 엄마,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라. 내 진짜 엄마를 찾고 내 뿌리를 찾아.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가 집행유예를 받고 나온 후 그는 진짜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도와줬어요. 남편이 남긴 단서들을 찾아 헤맸죠. 몇 달 동안의 조사 끝에 우리는 성우의 생모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제주도에서 해녀로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강순이 69살이었습니다. 저와 성우는 제주도로 갔습니다. 강순이 씨가 사는 작은 마을을 찾아갔죠. 여기가 맞나? 네, 엄마. 여기래요.
우리는 낡은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한 할머니가 나왔어요. 검게 그을린 얼굴, 굳은 살 박힌 손, 평생 바다에서 일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신가요? 혹시 강순희 씨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박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 아들. 아니, 댁의 아들입니다. 강순희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성우를 빤히 쳐다봤어요. 뭐라고요? 35년 전 박철수라는 남자를 아십니까? 강순희 씨는 비틀거렸습니다. 저희는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어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소박한 집이었어요. 강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맞습니까? 네. DNA 검사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댁의 아들입니다. 강순희 씨는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커서. 어머니. 성우도 울었습니다. 처음 만난 진짜 어머니 앞에서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내 새끼. 강순희 씨가 성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성우가 드디어 진짜 엄마를 만났으니까요. 강순희 씨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25살 때 철수를 만났어. 그 사람은 어부였고 나는 해녀였지. 우리는 사랑했어. 정말로 사랑했어. 그럼 왜 아들을 버리신 겁니까? 성우가 물었습니다. 강순희 씨는 고개를 떨궜어요.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나는 결혼도 못한 몸이었고 가족도 없었어. 애를 키울 형편이 안 됐지. 그래서 철수에게 맡긴 거야. 그럼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한 번이라도 저를 보러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러고 싶었어. 매일 너를 생각했어. 하지만 철수가 말했어. 연락하지 말라고. 내가 혼란스러울 거라고. 그래서 참았어. 평생을. 강순희 씨는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아들아. 내가 나쁜 엄마야. 나쁜 엄마.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성우가 강순희 씨를 껴안았습니다. 이해해요.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고맙구나. 고마워, 내 새끼.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야 성우가 제 뿌리를 찾은 거예요. 그 후 성우는 제주도와 본토를 오가며 살았습니다. 강순희 씨를 돌보면서 저와도 연락을 유지했어요. 어느 날 성우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뭐니? 상자를 열어보니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주도 해녀들이 직접 딴 진주래요. 어머니가 직접 따신 거예요. 어머니가? 네, 강순희 어머니가요. 박영자 엄마께 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아들을 대신 키워줘서 고맙다고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운 건 나야. 성우를 낳아줘서. 엄마, 성우야, 넌 두 엄마를 가진 거야. 하나는 너를 낳아준 엄마, 하나는 너를 키워준 엄마. 둘 다 내 엄마야.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피가 다 중요한 건 아니란 걸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저, 성우, 진우, 그리고 진우의 아내까지 4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형, 요즘 뭐해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사회봉사하고 있어. 노인정에서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일이야. 힘들지 않아요? 아니, 괜찮아.
오히려 보람 있어. 두 형제는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년 만에 회복된 형제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성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빼돌린 돈 다 갚을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꼭 갚을게요. 그래, 천천히 갚아라. 급할 거 없어. 그리고 가게 명의도 다시 엄마 이름으로 돌려놓을게요. 고맙다, 성우야. 성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몇 달 후 가게가 있던 건물의 재개발이 확정되었습니다. 보상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자 씨, 보상금이 8억으로 책정됐습니다. 8억이요? 네, 건물 위치가 좋고 재개발 계획이 크니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우가 노렸던 그 돈이었어요. 보상금을 받은 후 저는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성우야, 진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이 돈 말이야. 반씩 나눠 가져라. 네. 두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잘못했는데. 성우가 사양했습니다. 아니야. 넌 법적으로 내 아들이야. 그리고 35년을 함께 살았어. 당연히 내 몫도 있어. 하지만, 진우야, 너도 마찬가지야. 10년 동안 힘들게 살았잖아. 이제 내 인생 다시 시작해. 엄마. 두 아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많이 남았어. 이 돈으로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고맙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우리는 셋이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오랜 갈등과 오해가 눈물과 함께 씻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보상금을 나눈 후 성우는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강순희 씨와 함께 살기로 한 거예요. 엄마, 제주도에서 해녀 체험 민박을 할 거예요. 어머니를 도와드리면서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가끔 올라올게요. 엄마 보러. 그래, 자주 오너라. 진우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엄마, 카페 이름 뭐로 할까요? 내가 정해라. 두 번째 기회로 할래요. 제가 두 번째 기회를 받았으니까요. 좋은 이름이다. 카페는 잘 됐습니다. 진우는 성실하게 일했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저는 조그만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재개발로 없어진 가게 대신 새로운 장소에 작은 가게를 연 거예요. 영자 씨, 오늘 김치 있어요? 그럼요, 오늘 아침에 담근 거예요. 하나 주세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찬 날들이 돌아왔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던 중 계산대 밑을 청소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대청소였어요. 구석진 곳을 쓸다가 뭔가 동그란 게 굴러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집어들어 보니 녹슨 500원짜리 동전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동전이었어요. 저는 그 동전을 보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5년 전 어린 성우가 처음으로 용돈을 줬던 날이었어요. 7살이었던 성우가 저금통을 깨서 동전을 꺼냈죠. 엄마, 이거 드릴게요. 어머, 이게 뭐니? 제가 모은 돈이요. 엄마 힘드시잖아요. 이거 쓰세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였습니다. 어린 성우에게는 큰 돈이었을 거예요. 고마워, 성우야. 엄마, 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착한 성우. 그날 받은 동전을 저는 계산대에 소중히 보관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살았었죠. 이제 35년 만에 다시 찾은 겁니다. 저는 동전을 꼭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성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동전은 녹슬었지만 그날의 마음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순수했던 어린 성우, 엄마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성우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성우야, 오늘 계산대 밑에서 내가 준 동전을 찾았어. 35년 전에 내가 준 500원짜리 동전 말이야. 기억나니? 그 동전을 보니까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 7살짜리 꼬마가 저금통을 깨서 엄마에게 돈을 주던 날. 엄마는 그날 정말 행복했어. 성우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내 핏줄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했던 것 같아. 무의식 중에 그랬어. 진우만 더 챙기고 너는 항상 완벽하길 바랐지. 하지만 그건 엄마가 잘못한 거야.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너는 내 아들이었어. 35년을 함께 산 소중한 아들이었어. 내가 잘못된 길을 간 건 부분적으로 엄마 탓이야. 내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넌 불안했을 거야. 그래서 재산으로라도 내 자리를 확보하려 했겠지. 이제는 알아. 가족이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함께 산 시간, 함께 나눈 기억, 함께 흘린 눈물. 그런 게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라는 걸. 성우야, 엄마는 널 용서해. 아니, 용서할 게 없어. 넌 상처받은 아이였을 뿐이야.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아이였어. 이제는 제주도에서 내 진짜 엄마와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가끔 이 엄마도 생각해줘. 완벽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널 사랑했던 엄마를 말이야. 이 동전은 엄마가 소중히 간직할게. 내가 엄마를 사랑했던 증거니까. 사랑한다, 성우야. 엄마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습니다. 다음 날 우체국에 가서 붙였어요. 일주일 후 성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편지 잘 받았어요. 여러 번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울었어요.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나쁜 짓을 많이 했죠. 엄마를 이용하고 속이고 심지어 해칠 생각까지 했어요. 하지만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저는 상처받은 아이였어요. 제가 누군지 몰라서 어디에 속하는지 몰라서 불안했어요. 이제 제주도에서 진짜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평생 바다에서 일하면서 저를 그리워했대요. 어머니와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해요. 제 뿌리를 찾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도 제 뿌리예요. 박영자 엄마도 제 진짜 엄마예요.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셨으니까요. 엄마, 다음 달에 올라갈게요. 진우 형네 카페에 같이 가요. 그리고 엄마 반찬 가게도 구경하고 싶어요. 500원짜리 동전 이야기. 기억나요? 7살 때 저금통을 깼죠. 엄마를 위해 뭔가 하고 싶었어요.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어요. 엄마를 사랑해요. 두 엄마 모두를요. 사랑합니다, 엄마. 성우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다음 달 성우가 정말로 올라왔습니다. 강순희 씨도 함께 왔어요. 엄마, 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강순희 씨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먹했지만 곧 마음을 열었어요. 고맙습니다. 제 아들을 키워주셔서. 아니에요. 저야말로 고맙죠. 성우를 낳아주셔서. 우리 아들 잘 컸죠? 네, 잘 컸어요. 두 엄마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성우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저녁에는 진우네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 성우, 진우 아내, 강순희 씨까지 5명이 둘러앉았어요.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형, 제주도 생활은 어때요? 좋아.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맑고 민박도 손님들이 많이 와.
다행이다. 형이 행복해 보여서. 너도 카페 잘 되는 것 같던데? 응, 손님들이 좋아해. 우리 와이프가 커피를 잘 타거든. 자기야, 고마워. 젊은 부부가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강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참 보기 좋네요. 형제가 사이 좋은 게. 네, 정말이요. 박영자 씨, 고맙습니다. 제 아들을 형제로 만들어 주셔서. 무슨 말씀을요? 다 가족인걸요. 맞아요. 우리 다 가족이에요. 성우가 덧붙였습니다.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우리는 가족이에요.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완전한 행복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그 녹슨 동전을 목걸이로 만들었습니다. 작은 금 테두리를 두르고 체인을 달았어요. 영자 씨, 이거 동전이잖아요? 네, 특별한 동전이에요. 녹슬었네요. 그래도 제겐 가장 소중한 거예요. 저는 그 목걸이를 항상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성우의 사랑이 담긴 동전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성우가 그 목걸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제가 드린 동전이에요? 그래, 맞아. 제가 7살 때 드린 거죠? 응. 엄마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야. 성우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성우야, 이 동전은 녹슬었어. 하지만 내가 준 마음은 녹슬지 않았어. 그 마음이 엄마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성우야.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지난 포옹이었어요. 어느 가을날 저는 남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성우와 진우도 함께 갔어요.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보, 애들 다 데려왔어. 저는 남편의 묘비에 말을 걸었습니다. 성우도 왔고 진우도 왔어. 당신이 남긴 아들들이야.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거짓말을 했어. 큰 거짓말을요. 그 거짓말 때문에 우리 모두 힘들었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 당신도 힘들었겠지.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겠지.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거짓말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도 최선을 다하셨다는 걸요. 비록 완벽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나름대로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요. 진우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형이 제 친형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충격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형은 형이니까요. 우리는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서요. 여보, 우리 이제 괜찮아. 다들 행복해. 성우도 진우도 나도. 우리 모두 서로를 용서했어. 저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요. 걱정하지 말고요. 그날 저녁 우리 셋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엄마, 이번 겨울에 제주도로 놀러 오세요. 그래, 갈게. 저도 갈래요. 형네 민박 구경하고 싶어요. 그래, 다 같이 가자. 우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형, 우리 진짜 가족 맞죠? 당연하지.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우리는 가족이야. 맞아.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니까. 저는 두 아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저희도요, 엄마. 우리는 노을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붉은 해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엄마, 저기 봐요. 저 노을 예쁘지 않아요? 그러게. 정말 예쁘다. 노을이 지면 또 해가 떠요.
매일 반복되죠. 그렇지.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어두운 밤이 와도 다시 아침이 오잖아요. 성우의 말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래, 우리가 그 증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었다. 아들들과 바닷가를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35년 전 남편이 성우를 데려왔을 때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내 배를 아프게 낳은 아들이라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성우는 내 핏줄이 아니었다. 남편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였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무너졌다.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성우는 35년 동안 내 아들이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았다. 그게 진짜 가족이다. 물론 성우는 잘못을 했다. 내 재산을 빼돌리려 했고, 심지어 날 해칠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그것도 이해한다. 성우는 평생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살았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에 속하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불안했고 그 불안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진 거다. 이제 성우는 제주도에서 진짜 엄마를 찾았다. 자기 뿌리를 찾은 거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진우도 행복하다. 새 출발을 했고 가족도 잃었다. 나도 행복하다. 두 아들 모두 내 곁에 있으니까.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 아니다. 상처도 많고 실수도 많이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가족이다. 피로 맺어지지 않았어도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다. 일기를 다 쓰고 저는 책장을 덮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성우의 민박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고 온라인 후기도 좋았어요. 해녀 체험도 할 수 있고 엄마가 해주는 밥도 맛있대요. 성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엄마도 한번 오세요. 제대로 모셔드릴게요. 그래, 곧 갈게. 진우의 카페도 잘 됐습니다. 지점을 하나 더 냈어요. 엄마, 이번에 강남에 지점을 냈어요. 그래, 대단하다, 우리 진우.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도와주신 돈으로 시작했잖아요. 아니야, 내 노력이지. 두 아들 모두 잘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어느 날 성우와 진우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드릴 게 있어요. 뭔데? 두 아들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이게? 상자를 열어보니 반지 한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금반지였어요. 이게 뭐니? 엄마 반지예요. 저희가 돈 모아서 샀어요. 어머,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반지 안쪽을 보니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원한 가족 마이너스 성우, 진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우리가 더 고마워요.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요. 우리는 셋이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영자 씨, 오늘은 뭐가 맛있어요? 오늘은 고등어 조림이 맛있어요. 하나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목에는 여전히 그 동전 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녹슨 500원짜리 동전이요.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영자 씨, 그게 뭐예요? 제 아들이 준 선물이에요.
동전이잖아요. 네, 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제가 알면 됐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성호나 진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성호야, 잘 지내니? 네, 엄마. 저 잘 지내요. 엄마는요? 엄마도 잘 지내. 건강하세요, 엄마. 그래, 너도. 짧은 통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손녀 같은 어린 손님이 가게에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주세요. 어머, 얼마나 귀여워. 몇 살이야? 7살이요. 7살. 성우가 동전을 줬던 나이와 같았어요.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아이가 500원짜리 동전을 내밀었습니다. 반찬값이었죠. 저는 그 동전을 보며 멍해졌습니다. 35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할머니, 아, 미안해. 고마워, 예쁘니.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동전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새 동전이었어요. 동전은 녹슬어도 마음은 변하지 않는구나. 제 목에 걸린 녹슨 동전을 만졌습니다. 35년 전의 사랑이 담긴 동전이요. 밤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의 죄에 대해서요. 남편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큰 거짓말을요. 그 거짓말 때문에 우리 모두가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남편도 힘들었을 겁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어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겠죠. 피로 맺어진 죄는 끝까지 남는구나. 남편의 편지에 쓰여 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성우는 남편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피가 성우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정체성을 알 수 없게 만들었죠. 진우는 저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의 질투와 모함 때문에 힘들게 살았어요. 저는 남편의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의 거짓말 때문에 평생 속았습니다. 피는 정말 중요한 걸까? 저는 자문했습니다. 아니,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함께 산 시간, 함께 나눈 사랑이었습니다. 성우와 저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35년을 가족으로 살았어요. 그게 진짜였습니다. 다음 주 저는 남편의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혼자 갔어요. 꽃을 놓고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왔어. 혼자 왔어. 무덤은 조용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하려고 왔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원망했어. 왜 거짓말을 했냐고,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냐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 당신도 힘들었겠지.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겠지. 저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이 한 거짓말 때문에 우리 모두 힘들었어. 하지만 그 거짓말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기도 했어.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성우는 당신의 피를 이어받았어. 하지만 내 사랑도 받았어. 진우는 내 피를 이어받았어. 하지만 당신의 사랑도 받았어.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 아니었어. 하지만 그럼에도 가족이었어. 여보, 이제 편히 쉬어요. 난 괜찮아. 애들도 괜찮아. 우리 모두 행복해. 저는 일어섰습니다. 용서해요, 여보. 진심으로 용서해요. 무덤을 뒤로하고 걸어 나왔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영자 씨, 오랜만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유언장을 쓰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작성하시겠습니까? 제 재산을 반씩 나눠서요. 성우와 진우에게요. 두 아들분께 똑같이요? 네, 똑같이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성우 씨는 법적으로 양자이시잖아요. 괜찮으시겠어요? 법적으로는 양자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친아들이에요. 35년을 함께 산 아들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하시겠네요. 네, 그렇네요.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내일 올라갈게요. 어머니랑 같이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맛있는 거 해줄게. 곧이어 진우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 같이 드실래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좋아, 갈게. 뭐 도와줄 거 있니? 아니요, 그냥 오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내일은 두 아들을 다 만나게 되는군요. 저는 설렜습니다.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목에 걸린 동전을 만졌습니다. 동전은 녹슬어도 마음은 변하지 않는구나. 성우의 사랑, 진우의 사랑, 그리고 제 사랑. 이 모든 사랑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아도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 진우네 집에 모였습니다. 성우도 왔고 강순희 씨도 왔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진우의 아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고마워, 며느리야.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푸짐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우와, 이거 다 내가 준비했니? 네, 엄마.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즐거웠어요.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형, 민박은 잘 돼요? 응, 요즘 손님이 많아. 겨울에도 예약이 꽉 찼어. 대단하다. 형 사업 수완이 있었네요. 너도 지점 내고 그러잖아. 우리 둘 다 엄마 닮았나 봐. 두 형제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순희 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제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요. 그리고 용서해 주셔서요. 아니에요, 순희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좋은 아들을 낳아주셔서요. 우리 두 엄마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엄마들 감동이에요. 두 분 모두 제 엄마세요. 그래, 맞아. 넌 두 엄마가 있는 거야. 진우가 덧붙였습니다. 형은 복 받은 거예요. 엄마가 둘이잖아요. 모두들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저녁을 다 먹고 우리는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성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뭔데? 사실 엄마를 정말 사랑했어요. 제 핏줄이 아니어도요. 성우야,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좋았어요. 엄마 냄새도 좋았고, 엄마 목소리도 좋았어요.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느꼈어요. 엄마가 저보다 진우를 더 사랑한다는 걸요. 그게 너무 아팠어요. 성우야,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이제는 이해해요. 엄마도 무의식적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진우가 엄마의 진짜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였어. 너도 내 아들인데.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성우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진우만큼, 아니 어쩌면 더요. 그래, 맞아. 엄마는 너희 둘 다 똑같이 사랑해. 진우도 말했습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저, 사실 형을 질투했어요. 나를? 네. 형은 항상 완벽했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효자고. 저는 형만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우야. 그래서 반항도 하고, 사고도 치고 그랬어요. 관심받고 싶어서요. 진우의 고백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형도 힘들었다는 걸요. 형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고마워, 진우야. 아니에요, 형. 제가 더 고마워요. 형이 있어서 제가 있는 거니까요. 두 형제는 포옹했습니다. 저와 강순희 씨, 그리고 진우 아내는 눈물을 닦았어요. 저녁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저는 베란다에 서서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별들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지. 어떤 별은 밝고, 어떤 별은 어둡고, 하지만 모두 제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그렇구나 생각했습니다. 성우는 성우대로, 진우는 진우대로, 저는 저대로. 각자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 빛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곧이어 진우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고마웠어요.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 진우야. 두 아들에게서 동시에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목에 걸린 동전을 만졌습니다. 녹슨 동전이었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계절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왔고 다시 봄이 왔어요. 저는 여전히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일했어요. 성우는 제주도에서 민박을 운영했습니다. 손님들의 후기는 항상 좋았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해요. 해녀 할머니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에요. 진우는 카페를 3개까지 늘렸습니다. 사업가로 성공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였습니다. 돌아가면서 제주도도 가고 서울도 가고 제 집에도 모였죠. 모일 때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엄마, 내년에 손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진우가 말했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임신했니? 네, 이제 3달 됐어요. 어머, 정말 축하해.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형도 결혼 생각 있어요? 진우가 성우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생각은 있는데 아직 인연을 못 만났어. 서두르지 마. 좋은 사람 나타날 거야. 고마워, 엄마.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희망찬 이야기들이었어요. 10달 후 진우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엄마, 손주 보러 오세요. 그래, 지금 간다.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성우도 제주도에서 올라왔어요.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봤습니다. 작고 귀여운 아기였어요. 어머, 진우 닮았네.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니? 민준이요. 박민준. 좋은 이름이다. 우리는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모든 게 사랑스러웠어요. 형, 우리도 곧 삼촌이 됐네요. 그러게. 삼촌. 성우가 신기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삼촌,
어색하지 않아요? 응, 좋은데. 삼촌이라. 괜찮네. 성우가 웃었습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지만 큰 울음소리였어요. 저 울음소리 좀 들어봐. 건강하다는 증거야. 네, 엄마. 우리는 한참을 아기를 지켜봤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구나.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아기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일주일 후, 진훈의 집에서 아기의 100일 잔치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저, 성우, 강순희 씨, 그리고 친척들까지. 집안은 시끌벅적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왔다. 저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포근하고 따뜻했어요. 어머, 잘생겼네. 우리 민준이. 아기는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안아볼게요. 성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삼촌이 안아봐라. 성우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민준아, 삼촌이야. 잘 지내자. 아기는 성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봐, 눈을 마주치네. 정말요? 신기하다. 우리는 아기를 둘러싸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대부분의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가족들만 남았어요. 엄마, 민준이한테 줄 선물이 있어요. 성우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뭔데?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돌반지예요. 제가 직접 골랐어요. 고마워, 형. 아니야, 제 조카인데 당연하지. 성우의 눈에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선물을 꺼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선물이야.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동전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어요. 엄마, 이거. 응,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동전 말이야. 그걸 펜던트로 만들었어. 성우 형이 준 그 동전이요? 맞아. 그 동전이야.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이 동전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 성우가 준 사랑, 할머니의 사랑. 이제 민준이한테 전해주는 거야. 엄마, 가족의 사랑은 이렇게 대대로 전해지는 거야. 피로 연결되기도 하고, 마음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저는 민준이의 작은 손에 목걸이를 쥐어줬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사랑한다. 아기는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5살이 됐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제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민준이 왔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민준이는 작은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어요. 뭔데? 손을 펴보니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할머니 주려고 제 저금통에서 꺼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5년 전 성우가 그랬던 것처럼. 고마워, 민준아. 할머니가 잘 쓸게. 네.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준이가 준 동전을 성우가 줬던 동전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녹슬고 하나는 반짝반짝 빛났어요. 동전은 녹슬어도 사랑은 계속되는구나. 저는 두 동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성우의 사랑이 민준이에게 전해진 거예요.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서요. 어느 가을 저녁 저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성우, 진우, 민준이, 강순희 씨 모두 함께였습니다. 엄마, 천천히 걸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모래사장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요. 깨.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 정말 깨네. 우리는 개를 구경했습니다. 작은 개가 열심히 구멍을 파고 있었어요. 열심히 살고 있네. 그러게요, 엄마.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와, 예쁘다. 민준이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우리는 노을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저도요. 저도 행복해요, 엄마. 진우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행복해요. 민준이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뭐가? 저를 아들로 받아주셔서요. 사랑해주셔서요. 아니야, 내가 고맙지. 내가 있어서. 저도 고마워요, 엄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요. 진우도 말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5명이 함께 껴안았어요. 노을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다. 가족 모두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노을을 봤다. 35년 전 남편이 거짓말을 했을 때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성우가 내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피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성우와 나는 35년을 함께 살았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성장했다. 그게 진짜 가족이다. 진우는 내 핏줄이다. 하지만 성우도 내 아들이다. 똑같이 소중한 아들이다. 민준이가 태어나면서 우리 가족은 더 완전해졌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희망을 줬다. 동전은 녹슬었다. 35년 전 성우가 준 그 동전은 이제 많이 낡았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여전히 빛난다. 그리고 그 사랑은 민준이에게 전해졌다. 민준이도 나에게 동전을 줬으니까 이렇게 사랑은 계속된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서 피로 맺어진 관계도 있고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도 있다. 하지만 둘 다 소중하다. 남편이 남긴 죄는 무거웠다. 하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해졌다. 더 사랑하게 됐다. 나는 이제 알았다. 가족이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걸. 상처가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그래도 함께 가는 게 가족이라는 걸. 성우야, 진우야, 민준아, 그리고 강순희 씨. 모두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내가 있다. 동전은 녹슬어도 마음은 영원히 빛난다. 사랑한다. 우리 가족. 저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린 동전 목걸이를 만졌어요. 녹슨 동전이었지만 여전히 제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도 그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요.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요.